자, 이번 시간에는 협회의 의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협회가 이제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설립인가를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제 사업 자체를 이제 하기 전에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뭐 혹은 변경할 때 승인을 얻는 뭐 이런 취지는 공제료를 협회 마음대로 못 받아요. 장관한테 승인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준비금의 전용. 아까 우리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10%.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다른 용도로 쓰려면 장관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총회 의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이거를 장관한테 역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부지회, 각 설치 신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별도 좀 잡아줄게요. 지부지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부가 큰 조직, 지회가 큰 조직. 지부가 큰 조직, 지회는 작은 조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장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시, 전년도 운영 실적을 회계연도 끝나고 얼마 안에 공시하라 그랬냐면 3개월 안에 공시해야 된다 그랬고, 안 하면 500과태료 있다 그랬죠. 그리고 통지, 요 통지는 나중에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 법원행정처장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경매 관련이다. 그래서 경매 관련 이렇게만 좀 메모해 놓으세요. 아직 이쪽 파트를 안 배우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협회의 공제 사업이 협회의 주된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돈으로 따지면 뭐 거의 대부분의 돈을 협회는 공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데, 제가 아까 그 지회장 하시다가 지부장 하시고 지부장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뭐 좀 해보시라 그랬어요. 협회장.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협회장들이요, 지금 현재 협회장은 별도로 있고 그 전전 3명 연속 구속됐거든요. 왜 구속이 됐냐면, 왜 구속됐을까요? 배임 횡령.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제 쪽에 돈이 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서 횡령이나 배임의 유혹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건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협회장한테 법인 카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법인 카드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이제 쓰라고 이제 법인 카드를 협회장한테 이렇게 주는 거냐면, 가령 협회장이 오늘 서울 강북 지부에 뭐 우리 이제 개공들 뭐 이렇게 뭐 위로차 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여기 강북 지부에 무슨 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 위로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밥값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협회장이 내야지. 그때 쓰라고 이제 법인 카드를 주고 그러는 건데, 그 구속된 뭐 전전 우리 협회장이 어떤 짓을 했냐면, 가끔 피자를 200판씩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법인 카드로 피자 200판을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는 없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 강북지부 개공들이 200명이 모였는데 뭐 피자 한 판씩 쐈다든가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피자집에서 200판씩 주기적으로 사 먹는 거예요. 그 자기 집 근처의 피자집에서. 근데 수사를 했어. 좀 희한하니. 그랬더니 카드깡을 한 거예요. 카드깡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협회가 이 공제 사업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감독을 좀 강화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규정이 있는데, 첫째는 조사와 검사의 요청권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를 신설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냐면, 국장이 금감원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금감원장한테. 그래서 국장이 금감원장한테 요청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 보험업이라 그랬잖아요. 보험업. 그 보험업이니까 금감원의 그 어떤 그 감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감원장은 또 협회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장이 금감원장한테 조사 좀 해줘. 근데 왜 자기가 아직 요청을 하느냐? 국장은 금융 업무에 대한 조사할 어떤 그 전문성이 없잖아요. 회계장부나 이런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금감원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금감원장한테 조사 검사의 권한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한테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에 개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개선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내리는 거일까요? 국장이 협회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꾸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개선 조치 항목에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곧잘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집행 방법의 변경. 이게 집행 방법의 변경은, 자, 사람 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을, 그러면 이거를 전산으로 바꿔라 이렇게 장관이 명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예탁기관을 변경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회가 공제료 수입액의 10%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은행에다 맡기든 뭔가 이렇게 뭐 투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바꿔라 이렇게 국장이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명령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은행이 지금 위험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B은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A은행은 가령 예탁금이 500억이 있는데 A은행은 가령 연 3%의 금리를 준대. 근데 B은행은 알아봤더니 3.2%를 준대. 그러니까 0.2%포인트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국장은 당연히 바꾸라고 명령해야지. 그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명령. 그 다음에 장부 가격의 변경.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협회가 보유 사옥을 갖고 있어요. 그 관악구에 협회가 이제 빌딩을 좀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보유 사옥이 시세가 500억 나가는데 장부당에는 1000억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장부는. 이러면 장부 가격을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바꾸라고 명령해야 되냐면, 지금 시세가 500억인데 장부가에다가 1000억을 잡아놓으면 500억이라고 하는 버블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부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장난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시세대로 바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국장이 시세가 1000억인데 장부가를 500억으로 바꿔 이렇게는 안 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건 장부가를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을 보유해라, 이거를 달리 말하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협회가 부실 채권을 갖고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협회도 채권이 있고 부실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을 돈을 내가 얼마 받을 돈이 있어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또 부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정한 회계연도에 떨어내야 되거든. 떨어낸다라는 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돼. 그러려면 충당금이 있어야지. 떨어내려면 이걸 대손충당금을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협회장은 이런 걸 많이 쌓아놓는 협회장이 훌륭한 협회장인 거야. 왜냐면 안정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못된 협회장은 이제 맨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죠. 그 쓸데없는 짓, 막 피자 사 처먹고, 그 다음에 더 못된 협회장들은 골프장 회원권 막 이렇게 사고, 골프장 회원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골프장 회원권이 보통 거래가가 막 1억 2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 두 개 이거 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쵸? 근데 골프장 회원권을 막 20장씩 사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골프장 회원권 하나 거래할 때 커미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20장만 사면은 그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뒷돈으로 받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5번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부상으로 갖고 있지 말고 영원 처리해라.
그죠? 예, 장부상으로만 돈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곧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만 좀 기억을 할게요. 이거를 낼 때가 있는데, 공제 사업에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낼 때가 자주 있어요. 응?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국장이 협회한테 야, 니네 지금 보니까 대개 공제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팔아라,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OX.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공제사업은 개공들의 단체에서 만든 개공들을 위한 그 일종의 보험인데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 그 왜곡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별 하나만 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그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정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장이 협회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선명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량한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도를 좀 바꿔라 의미의 이제 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정명령은 협회장을 잘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에? 협회장을 잘라라, 해임해라. 그럼 협회장이 누가 보더라도 좀 위험한 것 같아. 협회장이 지금 하는 일이 뭐 장난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해임하라고 해야지. 근데 그거를 국장이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협회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럼 협회가 굉장히 볼륨 있는 기관인데 협회장 안 자른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 과태료 때리면 뭐 별거 아니네, 500만 원 내고 협회장 안 자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 과태료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국장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협회장 바꿀 때까지. 예.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권한이 국장한테 있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의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쓸게요. 협회는 회사이다, 회사가 아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예, 협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협회는 회사가 아니라고,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처럼 막 대출 땡겨가지고 뭐 갚을 거 갚고 또 돈 없으면 또 대출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을 100%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줄 돈은 자기 돈에서 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돼. 마이너스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왜 협회 전년도 운영 실적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협회는 0원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도 안 좋아, 마이너스는 더 안 좋고, 항상 그 차변과 대변이 0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난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막 50억 남았대. 그럼 그거는 잘못 운영한 거예요. 왜 잘못 운영한 거야? 쓸데없이 공제료를 많이 받은 거니까. 거의 똔똔이라고 하는데 똔똔이로 떨어져서 자기 자본율로 거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좀 강화할 목적으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공제사업 운용위원회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 감독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머릿속에 넣어놔도 대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예요. 감독기구. 뭘 감독하냐면 협회를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를 감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독을 꼭 해야 돼? 아니면 가급적 해야 되겠어요? 꼭 해야 돼. 그래서 두어야 한다의 개념. 그리고 협회를 감독하는 거니까
외부에다가 두면 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거를 두는 거예요? 내부에다, 협회 내부에다가. 그리고 얘는 상시기구예요. 항상 있어야 돼, 얘는. 왜냐하면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1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1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성별을 감안하라,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19명 이내니까. 예, 그러면 2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상한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별 감안이라고 하는 건지 뭐냐면 남녀의 그 어떤 비율을 적절하게 좀 비슷하게 해주라, 뭐 이런 얘기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협회장이 지부장 전체 모임에, 그 지부장이 지금 한 19명 정도 돼요. 왜냐면 서울하고 경기는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명 정도 되는데 19명 지부장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협회장하고 이제 뭐 술을 먹었다고 치죠. 뭐 그 중에는 남자 지부장도 있고 여자 지부장도 있고 뭐 할 텐데, 가령 그 술을 좀 한 협회장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가 술을 먹었는데, 술 먹고 뭐 음식 먹고 했다고 쳐요. 연말에 송년회 뭐 겸 해가지고 그게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 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20명이 뭐 술 먹고 뭐 밥 먹고 했는데 5천만 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협회 그 뭐 이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면 그냥 넘기겠어요? 아니면 뭐 처먹었나 이렇게 볼래요? 응? 여러분 같으면. 예? 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성을, 그러니까 가령 남성의 경우에는 아니 뭐 잘 먹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볼 때는 도대체 뭘 처먹었길래 5천만 원이나 이게 20명이 먹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영수증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 이것들이 뭐 다른 짓도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성별을 감안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규정이에요. 이거는 성별을 감안해서 적절히 안배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하고 호선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호선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위원 안에서 선출한다 이 뜻이에요. 위원 안에서 선출한다. 상호 선출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뭐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뽑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뭘 배웠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배웠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여기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위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관이 지명하거나 협회장이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협회장이 당연직이라는 거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협회장을 사실 감독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협회를 감독한다기보다는 협회장이 돈 떼먹나 안 떼먹나를 감독하려고 위원회를 두는 건데, 협회장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협회장이 있고 협회장이 참 일을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일을 잘하는데 여기 위원회의 회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회장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협회장도 이 위원회 위원이어야 해. 그래서 자기가 뭐 위원회에 나가서 내가 사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뭐 이러저러하게 했다,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최대 몇 년까지만 해먹어라 이거예요. 4년. 그죠? 네. 왜 4년이냐? 이거는 감독기구니까 한 사람이 막 20년, 30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뭐 똑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간사도 있고 서기도 있다. 그래서 전체 4가지 직책이 다 있어요. 여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이렇게 총 4가지 직책이 다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도 없었고 서기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4가지 직책이 다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간사하고 여러분 서기 중에 누가 더 상급 직책일까요? 예, 간사가 좀 높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간사가 회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회의록은 간사가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기가 회의록을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서기가 안 써. 서기가 안 쓰고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사가 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사가. 그럼 서기는 뭐 하냐? 예, 그냥 사무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 처리. 그래서 회의록은 간사가 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서기가 회의록 쓴다.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고요. 자, 이제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채색을 좀 한번 잡을 건데, 국장,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채색을 하셔서 요거 두 개만 좀 기억을 할 건데,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볼륨이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협회가 하는 업 중에. 근데 이 공제 사업이 크게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중개업 파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리업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리업은 경매 관련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볼륨은 왼쪽 중개업이 더 크긴 하겠죠. 근데 이 중개업과 관련한 공제는 국장이 감독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감독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리업은 뭐 관련이냐면 경매 관련이거든. 경매. 근데 경매업을 할 때도 우리 공제 가입해야 되거든. 똑같이. 근데 이거는 누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면 국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감독을 해야 되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업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 요거 하나만 좀 머릿속에 저장하시고요. 여러분 법원행정처장은 되게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겠어요? 아니면 안 높은 거겠어요? 되게 높은 공무원입니다. 얼마나 높은 공무원이냐면 그 차관보다 살짝 높고 차관보다는 살짝 높고 장관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 옛날에는 장관급이었는데 지금은 차관 대우를 해주는데요. 가령 그 웬만한 장관보다는 이 법원행정처장이 훨씬 더 그 권한이 막강한 그런 거고, 사법부가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장 바로 밑에가 여기 법원행정처장이라서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까? 예, 협회는 법인으로 해. 비영리 사단 법인. 그리고 협회가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협회 명의로 부동산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법인이어야 해요.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예. 자, 3. 협회의 지도감독권은 국장에게 있다. 원칙은 국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단 매수신청 대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매 관련이거든요. 요거는 누가 감독해요? 법원행정처장이 감독을 합니다. 4.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대. 시도 단위의 지부 둘 수 있고, 그런데 그 지부를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땡. 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부를 둘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신고도 시도지사한테 하는 건 맞는데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해야 돼? 국장이 해야 돼. 국장이.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4번이 그래서 틀렸고, 5번 시도지사는 협회에 개공의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뭐 그러나 이제 뭐 실무 교육만 위탁하는 건 아니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모든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 다 위탁할 수 있고. 자, 2번 협회 틀린 거. 협회에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둔다가 두어야 한다. 법률에 둔다 이러면 두어야 한다 의미고 맞고, 협회 총회는 전체 이제 그 회원들이 모이는 회의라서 되게 중차대한 회의라고 봅니다. 이건 지체없이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협회가 갑자기 오늘 비상총회를 열어가지고요. 내년 1월 2일부터 뭐 1월 15일까지 모든 개공들은 파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체 없이 알려주고, 협회는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모든 협회는, 우리가 공인중개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협회는 이런 거 다 해요. 연구 개선. 네,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4.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시도지사에게 신고. 다만 감독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장. 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X, X. 여기 이제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것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요 개념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협회한테는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거를 먼저 적용하고 이게 여기에 없으면 이거를 적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가 열리면 얘를 무슨 법, 얘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를 특별법, 얘를 일반법,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예,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 예. 자, 이제 넘어가시죠. 8정에 이제 보칙이 있는데, 보칙은 보충 규정의 준말이에요. 보충 규정. 이걸 보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거의 이제 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보충적으로 좀 규정할 것들을 모아서 보칙에다가 담고 있는데, 우리 이 중개사법에는 보칙에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어요. 포상금 제도. 그래서 이 포상금이 좀 중요하고,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요. 자, 이제 간첩을 신고해서 간첩이 잡히면 국가가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돈 주겠죠. 이제 간첩 신고 포상금. 여러분 혹시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5천? 3억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뭐 전에 정확히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포스터 만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300만 원이면. 근데 지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돈으로. 근데 지금 3억이래요. 3억. 그러니까 간첩 있나 잘 보세요. 있으면 3억 주니까. 근데 그 주는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대요? 포상금. 그러니까 뭔가를 신고하면 돈 주는 거, 이걸 이제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시군구죠. 포상금 지급사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포상금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다 채생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간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간첩은 왜 3억을 준다는 거냐면 많이 없기도 하지만 간첩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억을 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흔해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50만 원을 줄 거고, 그리고 포상금은 누가 준다라고 위에서 우리 써 있냐면 등록관청. 그럼 등록관청이면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군구. 그럼 시군구는 지자체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면 지자체가 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얼마 정도 보조할 수 있냐면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국고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당 최대 얼마? 100분의 50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당 최대 25만 원까지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원만 보조해 줘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액으로 딱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포상금 지급 절차 한번 읽어볼게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라 라고 해요. 등록관청에 제출. 왜냐하면 등록관청의 재원으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여기다 채색 별표 되게 잘 나오고 결정을 먼저 하고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상금이 뒤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주고는 게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는 1개월 안에 지급한 한 달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자, 지급 방법에서 이것도 채색을 좀 각각 잡아 보시겠습니다. 중요 2인 이상 공동 그다음에 이 2건 이상의 신고 요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뒤에 있는 말들은 저절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2인 이상 공동 이 말은 동시에 아니면 이시에 동시에 아니면 이시에 동시이시 2명 이상이 공동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동시에 아니면 이시에 동시에 그러면 빨리 한 사람은 있고 없고 빨리 한 사람이 없잖아. 2명이 같이 했다 이런 얘기니까 빨리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생각해봐요. 똑같이 나눠줘야지. 자, 친구 5명이 어떤 한 과정을 목격하고 5명이 구청에 같이 가서 신고한 거예요. 5명이 동시에.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씩 줘야 돼? 10만 원씩. 그게 균등배분. 중요. 여기다 별.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줄 돈은 50만 원인데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 거야. 건수가. 자, 동시에 아니면 이시에 시간차가 있었던 거지. 왜냐면 건수가 잡혔다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 아니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한 사람한테 다 줄 거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인으로 나올 때와 이 2건으로 나올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8가지 지급 사유가 있잖아요. 네, 8가지 지급 사유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전부 올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근절하고 싶어 가지고요. 네, 다 범죄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줄만 하니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중개업과 관련해서 가장 근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하는 이거 우리 줄여서 뭐라 그래? 무등록 중개업. 이거 몇 년 몇 천원짜리죠? 3년 3천. 이건 근절하고 싶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많기도 하지만 이걸 근절을 안 하면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합격해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중개업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또 뭐 사건 사고 나면 책임도 안 질 거고 그냥 도망갈 거고 이런 중개업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돈을 국가가 지불해서까지 이렇게 근절하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대. 네, 부정 등록. 이것도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번은 없이 하는 사람들 2번은 부정하게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뭐 하냐면 빌려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것도 근절하고 싶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몇 년 몇 천짜리냐면 1년 1천짜리 양도 돼요.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다 1년 1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너무나도 근절시키고 싶으니까 돈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채색을 좀 한 번만 잡아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예. 자, 여러분 이제 가끔이 아니라 이번 시간 쉬는 시간에 뭐 검색해도 나올 건데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부동산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근데 이 부동산을 홍보하는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공만 할 수 있거든. 개공 아닌 사람 뭐 소공도 하면 안 돼. 중개보증 당연히 안 되고 무등록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아닌 자라는 주어에다가 별 한번 해주시고요.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1년 1천이야. 아닌 자가 뭘 어쩌고 했다 그러면 1년 1천이고 이것도 신고하면 돈을 주겠다. 자, 이제 1에서 5까지는 개공 아닌 자들이 부정하게 뭘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포상금을 주는 경우라면 5에서 이제 아니 5라네. 6에서 7, 6번하고 7번인 개공에 관련된 건데 개공이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시세 조작하는 행위, 어떻게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자전 거래 같은 거, 이거 우리 몇 년 몇 천이라고 그랬냐면 3년 3천. 이거는 이제 개공들을 그러면 신고해. 그럼 돈 줄게. 뭐 이런 거. 왜냐면 시세를 조작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이것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죠. 자, 질문. 이것도 지난주 배우신 건데 여러분,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개공들이 구성하는 개공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공들이 구성하는 개공의 단체를 뭐 하나 만들어서 뭐 우리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얘도 몇 년 몇 천짜리냐면 3년 3천.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이제 개공의 업무를 아예 방해하는 거, 뭐 예컨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개공한테만 물건 몰아주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우리 개공들이 수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이것도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냐면 3년 3천. 지금 8개 싹 다 범죄 행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신고해. 그러면 돈을 50만 원을 줄게. 건당 50만 원을 줄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요건 한번 보겠는데 이 지급 요건은요,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and 요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동시 충족해야 돼요. 첫째, 사유가 맞아야 되고, 사유가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발각되기 전이어야 돼. 발각되기 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내가 내가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거든요. 내가 100%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못 받냐면 나보다 뭐 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그게 발각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심증만 있으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빌려서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심증만 있으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신고나 고발,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그 소위 말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심증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번은 전체 채색 하나만 잡읍시다. 검사가 그 건에 대해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그죠?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하고 여기다가는 별도 하나만 좀 잡을게요. 자, 첫 번째 공소제기는 뭐냐면 줄여서 얘를 기소한다라고 해요. 기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검사가 공소제기 내지 기소한다는 얘기는 그 피의자가 죄가 있다 아니면 죄가 없다, 있다고 보는 거야. 유죄라고 검사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기소유예라는 말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소유예. 기소를 했다 아니면 유예했다. 유예했다. 그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다는 거야? 죄는 있는데 유예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유예할 만한 사정이. 그럼 이것도 유죄, 이것도 유죄 결정. 검사가 유죄 결정을 했을 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는 이렇게 3가지 기관에 다 해도 돼요. 심지어는 이제 신고센터에다가 해도 되는데, 여러분 신고센터가 어디죠?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어디야? 한국 부동산 원. 여기가 이제 그 신고센터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데다가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급은 50만 원 줄 거고 50만 원 별 한번 해주고요. 그런데 신고관청과 지급관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원경찰서에 신고하고 노원경찰서에 신고하고 돈은 노원구청이 주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청에서 경찰서에다가 조회해야 돼. 수사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회해서 결정한 다음에 1개월 안에 지급하는 뭐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신고관청과 지급관청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등록관청에 제출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급 방법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인 이상 공동이라는 표현 나오면 뒤에 뭐로 받아야 된다? 균등 배분. 그 다음에 2건 이상의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뭐로 받아야 된다? 최초 신고자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5명의 친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서 5명의 친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서 한 명을 몰아주기로 합의할 수 있겠나 없겠나 생각해 보세요. 있죠. 야, 우리 얘한테 다 몰아주기로 하자. 그러면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준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가 요건데 수사기관이 있어요. 수사기관은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고 경찰이 이제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다시 법원에 보내고 이런 지금 구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대. 무혐의가 뭔 뜻이에요? 혐의가 없고 죄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X는 무슨 뜻? 못 받는다 이런 뜻.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보냈어요. 검사한테 이걸 송치한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역시 무혐의했어요. 그럼 못 받아. 그죠? 그럼 언제 받냐면 이 경우만 받아요.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결정의 경우에만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불기소가 무슨 뜻일까요? 불기소 뭔 뜻? 기소 안 했다. 뭐 이런 뜻.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소. 이거 공소제기의 준말. 그러면 법원에는 누가 근무하냐면 판사가 근무하거든요. 법원에 판사가 근무를 하는데 판사가 여기 무죄 판결에다가 별 하나만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때려도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준다. 돈 준다. 그럼 질문 왜 준다? 무죄인데 왜 줘? 이게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주는 거죠? 그 지급 요건이 검사가 기소하는 게 요건이야.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판결까지는 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 이래도 무조건 돈은 나온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만 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돈을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상금 문제를 2개만 좀 볼 건데요. 포상금의 유형은 이렇게 텍스트로 문장으로 내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 이제 바로 이어서 계산 문제도 풀어 드릴게요. 자, 1번 옳은 것 이랬고 등록관청은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포상금 지급 사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틀렸고 1번은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이거 좋아요.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에 신고나 고발한 자 여기까지 좋은데 모두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OX 왜 X? 만약에 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줘? 최 먼저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에게 틀렸고. 자, 3.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할 수 있대. OX, X. 그럴 것 같으면 국가가 주지. 국가가. 이거는 몇 분의 몇? 100분의 50, 50% 이내.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을 먼저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데 2개월 아니고 1개월. 이거 이제 단순한 숫자처럼 느껴지는데 얘가 좀 잘 나옵니다. 2개월로 바꿔가지고.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2개월이 또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이렇게 건수가 2건 이상 잡히면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최초 신고라는 말을 줘야 됩니다.
두 건 이러면 최초 신고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계산 문제인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등록관청에 신고한 가불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옆에다가 이렇게 표 하나만 만들어서요. 써가면서 푸세요. 저도 이거 암산으로 못 풀거든요. 써가면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 본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기억번.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럼 이거는 지급 사유가 맞아요. 3년 3천짜리. 그런데 A와 B를 각각 했대. 그럼 두 개 다 적어줘야 돼. 얼마씩? 왜 25만 원? 각각 A하고 B를 각각 했다 그랬잖아요. 한 건당 얼마야? 얘네가 그 뭐죠? 동시에 한 게 아니고 각각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줘야지. 그래서 얼마씩? 50만 원씩. 이제 확정적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만약에 동시에 신고했다 그럼 25만 원이 맞는데 각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50만 원 적어주고, 니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등록이잖아요. 그러면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대. 공동으로. 그러면 C 건은 얼마씩 적어줘야 돼? 25만 원씩. 갑을이 25만 원씩 각각 이제 이렇게 균등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인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등록증 양도되어 이것도 포상금 지급 사유? 맞아요. 그래서 D를 신고한 이후에, 그러니까 을 쪽에다가 D 50만 원 적어주고, 그 이후에 갑도 이어서 신고했대요. 그럼 갑은 헛일한 거죠. 왜요?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적을 거 없고, 리을. 2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네. 부정 등록이니까 이건 지급사유 맞고,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이미 알았어요. 그쵸? 알고 난 이후에 신고하는 거는 헛일하는 거지 뭐. 그죠? 받을 게 없고. 미음. 갑과 을 사이의 포상금의 분배 약정은 없었다. 이건 왜 줬냐면, 이거 아까 우리 그 니은번에 보면 갑과 을이 C를 같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배분 방법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 배분 방법이 없었대.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절반씩 25만 원씩. 만약에 6대 4다. 그럼 6대 4 비율로 이렇게 논아주는 거고 되고요. 비읍번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공소제기. 그러니까 공소제기했으면 A는 확정, E는 안 적었으니까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 기소유예. 그럼 C와 D도 확정. 그죠? 그러면 C와 D도 확정. 그런데 B에 대해서는 결국에 주어 검사가 뭐 했대? 무혐의.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다시. 그죠? 이렇게 합산하면 갑 75만, 을 75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정도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본시험은. 그러니까 이것도 본시험 문제긴 한데 여기다가 한두 개 더 살짝 더 이렇게 가미해서 정도 나오니까요.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업무 위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땡땡 하나만 잡아주시고, 관청이 하는 일 중에 일부 업무를 외부 기관에다가 이걸 이제 수탁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눈이 왔잖아요. 우리 자고 났더니 눈 왔잖아, 바닥에. 근데 눈 다 없어졌죠, 지금. 그 녹은 거예요? 아니면 치운 거예요? 아니면 뭐 염화칼슘 같은 걸 뿌린 거예요?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죠, 새벽에. 근데 그거 여러분 공무원들이 뿌릴까요? 아니면 위탁 업체에서 뿌릴까요? 그 위탁 업체에서 뿌리거든. 공무원들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연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눈이 몇 번 오든 뭐 여기 도로에 이제 뭐 큰 도로에 이제 염화칼슘 뿌리는 그런 계약이 돼 있어서 새벽에도 어디로 막 수시로 이제 뿌리고 다닌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 있는 그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회사 이런 데다가 맡기는 게 좋지.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맡기면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거를 외부 눈 치우는 거를 외부 기관에 안 맡기면 서울특별시에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 설비, 뭐 차 다 있어야 되고 또 그 인력도 항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눈은 겨울만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탁 주는 것처럼 관에서 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외부 기관에 맡길 건데 맡기는 업무가 꽤 많아요. 교육 업무 맡길 거고 교육, 그 다음에 시험 업무 맡길 거고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 주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외부 기관에 맡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도 맡길 거예요. 모니터링. 그리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것도 맡길 거고, 그리고 검증체계 이건 아직 안 배우셨긴 했는데 지금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플러스, 그러니까 높게 신고하는 사람, 낮게 신고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검증 체계를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도 이제 원래 그 국장이 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맡길 수 있고요. 올해 35회 시험에 사상 최초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드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나오다가 생전 처음으로 여기서 문제가 나왔는데 뭐를 하나 냈냐면 이 모니터링 업무 있잖아요.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업무가 기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근데 뭐를 물었냐면 국장이 모니터링을 얘네 말고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공인 중에서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고 시험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개대상물을 그 모니터링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개공들이 막 부당한 광고 했는지 허위 광고 했는지 이거 찾아내는 거를 협회에다가 맡길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맡기는 게 타당해요? 타당치 않아요? 왜 타당치 않아? 이유 그걸 아시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맞는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담 중에 생선 가게를 누구한테 맡기지 않는다 그러죠? 고양이한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여기다 맡기면 개공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게 이 얘기인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 기관에 맡겨야지. 그래서 요거를 처음으로 한번 냈다고 이런 거를.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촉인데 이런 거는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업무 위탁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나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교육 업무니 시험 업무니 모니터링 업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업무 위탁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한번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을 뭐로 빼야 되냐면 이런 걸로 빼야 되겠지. 예를 하나 여기다 좀 적어봐 드릴게요. 위탁 업무 중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보세요. 행정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잖아. 뭐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취소, 정지 이런 거 때리는 거를 다른 기관에다 맡긴대. 예를 들자면 이게 가당키나 해요? 가당치 않아? 이건 가당치 않아. 이건 왜 맡기면 안 돼? 이런 거는. 네? 공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행정처분은 관청한테 준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외부기관에 맡기면 웃기잖아. 예를 들면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를 무슨 대학교에서 한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업무 이런 것들은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 맡겨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업무는 맡기면 안 된다. 요 정도의 느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탁기관을 다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여기다가 채색만 하나만 잡아주세요. 우리 요것도 한번 좀 나옴직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을 수 있는 업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신고센터 업무, 그렇죠? 그리고 검증체계 업무, 그리고 전자계약 업무 이런 것들이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 정도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잠깐.